여러분, 문재인 정부 나라 살림 거들 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30조 원입니다. 마이너스 30조 원. 3년 연속 나라 살림이 거들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30조 원이면 그만큼 부채를 냈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충격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통합재정수지는 흑자였습니다. 24조. 2018년에는 31조 2천억 원의 흑자였어요. 그런데 2019년부터 이제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합니다. 2019년에 12조의 마이너스가 나고요. 2021년에는 무려 71조 2천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2021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지금까지 전망하는 수치로 봐서는 3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나라 살림이 적어도 말입니다. 110조 이상 거들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을 할 때 나라 살림 거들난다 하고 물음표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제 물음표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3년 연속 거들냈으니까요. 그럼 왜 이렇게 거들이 났을까? 워낙 돈을 많이 뿌렸어요. 들어오는 것보다가 훨씬 많은 돈을 뿌렸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들어온 돈이 570조였다면 나가는 돈은 600조예요. 나가는 돈은. 그러니까 돈을 그야말로 현금 살포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살포라고 이야기할 만큼 뿌렸어요. 2021년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2021년에 나라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558조였습니다. 여기다가 추경을 1차 추경, 2차 추경을 해서요. 50조 원을 더 뿌렸어요. 그래서 608조가량 뿌렸다고 봅니다. 돈 엄청 뿌린 거죠. 608조. 그죠? 그야말로 뿌렸다고 이야기할 만큼 진짜 현금 살포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이 뿌린 거예요. 그럼 어디에 뿌렸을까?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뿌렸을까? 아니 돈을 뿌리더라도 생산성이 있는 곳, 또 미래가 보장되는 곳, 국가 발전에 어떤 힘이 되는 곳에 뿌렸다면 박수. 이것은요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더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국가가 더 용성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표가 있는 곳에 돈 뿌렸습니다. 어떻게 하든 표를 확보하려고 이번 대통령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이 또 집권을 하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계속 뿌려왔다는 사실이에요. 당장 말입니다.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지금 국민건강보험 점점 거들내가고 있죠. 고용보험은 또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퍼줬잖아요. 최저임금이 오른 데다가 직업 기간이 길고 직업 금액도 늘렸어요. 그래서 지금 고용보험 기금은 박살났습니다. 이것도 4대 기금이니까 통합재정수지에는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뿌리고 또 뿌리다 보니까 나라 살림이 결국 거들나게 된 겁니다. 참 이 와중에 국민들은 진짜 죽어났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무자비한 세금 폭탄이라고 썼을까요? 무자비한 세금 폭탄이라고. 2017년에 430조 6천억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570조예요.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차이가 적어도 140조 이상 나죠. 우리가 경제가 140조 이상 우리가 세금을 낼 만큼 좋아졌습니까? 2017년 대비 2021년 우리 소득이 그만큼 나아졌어요? 아니잖아요.
경제는 오히려 후퇴했어요. 우리의 소득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도 세금은 그야말로 폭등했어요. 폭등. 그래서 제가 무자비한 세금 폭탄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 무슨 통배가 있는 줄 알았더니 국민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매겨서 그 돈으로 마구마구 갖다 뿌렸다는 얘기가 됐잖아요. 마구마구. 전 그래서 참 문재인 정부를 생각하면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진짜 더 놀라운 것은 관리재정수지는 발표를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관리재정수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통합재정수지는요. 이렇게 흑자가 계속 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금들이나 연금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요. 기금이나 연금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그 어느 때보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수치로서는 좋게 보입니다. 통합재정수지 보세요. 통합재정수지는 2016년 플러스 2018년도 플러스잖아요. 그리고 2019년 마이너스 2020년 마이너스 2021년 30조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관리재정수지는 4대 기금은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빼버립니다. 순수한 나라 살림만 딱 가지고 하거든요. 순수한 나라 살림으로 하면 계속 적자거든요. 2016년에도 22조 7천억 원의 적자. 더 많이 뿌린다는 이야기죠. 2018년에도 적자. 2019년에도 적자. 55조 4천억 원 적자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2020년에는 112조 적자였어요. 112조. 그런데 2021년은 발표조차도 안 했습니다. 발표조차도. 이런 꼼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이런 꼼수가. 나라의 순수한 살림의 지표 지금 발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사실 30조보다가 훨씬 많은 금액이 관리재정수지 나라 살림에 적자가 났을 거예요. 나라가 살림에 적자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 자체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요. 이게 국민을 속인 죄, 국민을 기만한 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재정수지 발표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적자가 많이 날까 봐 지금 발표 안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못 찾아낼 것 같죠. 물론 제가 찾아내지는 못하지만 예측한 값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021년 작년에 126조 4천억 원의 어떤 적자가 126조 4천억 원의 적자가 난다는 걸 기획재정부가 이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가. 통합재정수지가 아니라 관리재정수지가 126조 4천억 원이라는 발표한 게 있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나라가 그냥 진짜 개판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 죄송한데요. 제가 나라가 개판이 됐다는 건 내 나라인데 내가 개판이 됐다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긴 하지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재정수지만 발표를 하고 관리재정수지 발표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다 난리가 날 거니까요. 다 난리가 날 거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니잖아요. 앞으로도요. 2022년 올해도 100조가 넘고요. 2023년 내년에도 100조가 넘고요. 2024년 100조 계속 넘습니다. 왜 넘느냐? 문재인 정부가 법으로 다 법제화 시켜놨어요. 법제화 시켜놨기 때문에 이게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공영 여당으로 있는 한 계속해서 관리재정수지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야당에서 만약에 대권을 잡았다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굉장히 고난을 겪을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몸이 아마 10개라도 모자랄 겁니다. 아니 100개라도 모자랄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온갖 곳에 모든 돈을 다 빼서 썼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곳을 전부 다 법제화를 시켜서 꽁꽁 묶어놨습니다. 그러니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난리도 아니잖아요. 경제부총리는요. 국민에게 이게 진실하게 알려야죠. 진실하게 알려야지 관리재정수지는 발표도 안 하고 통합재정수지만 이렇게 발표해서 세금 작년에 적자가 30조밖에 안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건 누가 밝혀주지도 않아요. 이런 걸 누가 말을 하지도 않아요. 저는 알고 있잖아요.
기자 생활을 한 30년 하고 나니까 웬만큼 다 보입니다. 이런 거를 발표해 줘야 되거든요. 나라 살림, 진짜 나라 살림. 찐 나라 살림이거든. 찐 나라 살림 관리재정수지라는 것. 예, 국민연금 국민이 돈을 내는 거예요. 고용보험 보험을 들은 사람이 돈을 내는 거고 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보험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예, 국가 예산에 편입을 시켜서 다 계산을 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계산해야 되냐면 나라 부채도 그렇게 계산해야 돼요. 나라 부채도. 지금 나라 부채 그렇게 계산 안 하잖아요. 예. 지금 1075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라 순수 부채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공무원 뭐 충당금 부채라든가 공기업 부채라든가 이거 다 포함시켜서 나라 부채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건 또 안 잡아요. 그러니 환장할 노릇이죠. 여러분 저는 예,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경제사령탑 여기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했잖아요.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 예, 당연히 저는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을 기망한 죄. 예, 그래서 석고대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